이게 노트 5예요? 아닙니다. 그럼 노트 4에 지금. 노트 4 엣지가 있구나. 예. 아까 저희가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어차피 예약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짓는 저희가 이제 간다랑 롯데시티호텔 김포랑 콜라보를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 사실 저희는 제품을 그냥 발송을 해드리면 되는데 일단 호텔 예약권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만약 여행 사이트로 들어가면 날짜를 지정해서 바로바로 예약이 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품권을 제가 그냥 말씀드렸더니 님께서 상품권은 이제 그 유가증권 발행 즉시 된다고 하셔가지고 해? 네. 그래서 상품권을 해도 돼요. 상품권이 아니라 네. 상품권의 개념을 이제 금액권으로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네, 숙박권. 우리 인비테이션 있잖아. 네. 인비테이션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기간을 넣어서 네. 그 기간 중에 고객이 쓰고자 하는 날에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예약을 주면 되니까 네. 그거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리님이 추가적으로 말씀 나왔던 게 그 간호다 홍보라든지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좀 제작이 가능하냐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숙박권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은 자체적으로 해도 네. 오케이. 다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네, 저희가 그 시리얼 넘버를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는 네. 이제 인수에 대한 문제니까 네.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뭐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숙박권을 우리 발행을 시리얼 해서- 넘버잖아. 예, 그러니까 저희는 발행을 해서 음. 간호사 쪽에 판매를 하든지 넘겨드리면 음. 그 동일한 시리얼 넘버를 갖다가 네. 같이 입혀서 해놓으면 같은 네. 어차피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만 만들어 줄지 않을까. 일단 좀 검토를 해봐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예. 뭐냐면 이제 숙박권이 이 숙박권이라는 부분이 이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카피를 하는 세상에 그 숙박권이 뭐 무슨 모노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전부 다 카피를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 사고가 있었었고 세상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발행한 넘버, 시리얼 넘버를 우리 내부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은 그냥 종이 조각인데 우리는 그 체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거기다 넣어요. 시리얼 넘버를 우리가 발행을 해서 번호 체킹을 우리가 다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번호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본사에서 재경에서 해요. 그래서 그 번호를 부여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럼 몇 번서부터 몇 번까지는 어느 지역의 호텔에서 발행을 한 것이고 네. 이 발행된 몇 번서부터 몇 번까지는 어느 회사로 넘어간 것이고 이것까지 다 체킹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번호를 줬으면 더 정확한 체킹 가능 방법은 어차피 홈쇼핑에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는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1000번짜리 숙박권을 판매를 했으면 여기 최경희 씨라는 분이 이걸 샀어요. 그러면 이 번호는 누가 사갔다, 최경희라는 사람이 사갔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거꾸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우리가 예약 받을 때 양도를 해도 되긴 하지만 네. 누구한테 받았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네. 체킹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하죠. 그쵸. 그러면 누가 카피를 해서 쓴다든지 하는 일은 발생하는데 좀 줄어드는 리스크를 네. 좀 줄이자는 거지. 네. 그런 개념으로 가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본사 재경협회에서 시리얼 넘버번 받아서 우리가 발행하는 네. 숙박권의 개념이 아니고 이쪽에서 제작을 한 그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운영을 해드릴 것 같고 다만 그 인쇄업체도 넘길 거 아니에요. 네. 인쇄업체는 시리얼 넘버를 자기들이 얼마든지 재생산해서 찍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직원이 아무나 나쁜 맘만 먹으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쇄업체에서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종이만 받아오면 시리얼 넘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어요. 내가 인쇄 담당이었다 그랬지. 옛날에 그런 사고가 진짜 많았어. 특히 극장권, 시네마권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몇 천만 장이나 돌아다니고. 그래서 걔들이 그 돈 받고 팔아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그 넘버를 주고 나서 시리얼 넘버는 스티커 작업을 하는 것도
네. 실험을 걔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붙이는 작업이 훨씬 네. 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 시스템으로 발행이 되는 바로 유가증권 형태라서 네. 내부 검토 필요하다고. 네. 아니면 과거에 내가 제주 있을 때 예. 한 15가지 숙박권 판매했을 때 예.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걸 만들어서 예. 우리 것도 카피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우리 거를 카피를 해요. 그래서 그 남바 인쇄된 남바 시리얼 남바에다가 그 테이프를 붙였어. 네. 은행 가면 통장 만드시면 네, 도장 찍고 네. 그에 테이프 붙이죠.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테이프를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도장만 우리가 도장 연결을 꼭 누르면 네. 그냥 무늬만 찍히는 도장이 있어. 수요로 돼 있는 그거 하나 찍어놨었어요. 그거는 카피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방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한두 개 장난쳐서 돌아 들어오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다량으로 장난을 치게 되면 감당이 안 돼. 우리 시스템 그 문제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새 이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카피가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여기 중고나라 들어가면 네. 엄청나게 많아. 우리는 발행도 안 했어. 객실 상품권, 숙박권 이런 게 중고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있어요. 많아요. 아, 전국의 호텔 다 있어요. 신라 호텔 것도 있어. 자기네도 발행한 적이 없대. 근데 신라 호텔은 자기 삼성 화재, 삼성 생명보험에다가 한 50억씩 팔거든. 그거 사준단 말이거든. 신라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상품권이 이 보험 모집인들이 상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안 쓴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25만 원, 30만 원 올려요. 그럼 이거 거래가 돼. 근데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받은 거를 사가지고 체크인하러 갔어. 그럼 우리 거 아닌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거 아닌데라고 호텔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호텔이 이길까요, 질까요? 진짜. 저요. 서비스. 이거 우리는 이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다고. 그러면 이 상품권에 대한 문제의 팩트가 사라지고 신라 호텔 서비스가 안 좋다. 그쵸. 이거로 돌아서. 그 호텔의 제일 약점이 그거야. 그래, 아닌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요? 그 신라 호텔 왜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 그 로비 쪽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부진 회장님 찾아가가지고 기사님 찾아가가지고 뭐 케이크랑 이렇게 주면서 그 홍보 엄청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신라는 좀 마케팅이 네. 좀 세. 신라의 마케팅은 삼성의 마케팅에서 해주는 거니까 단순한 문제를 보면 호텔은 항상 어떤 물건을 많이 팔고 판매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중앙점을 겉으로는 두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호텔의 서비스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풀 서비스라는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우리 컴플레인 한 게 있는데 중국 분이시지? 손님이 택시를 타고 오셔서 체크인을 했어요. 근데 택시에다 지갑을 넣고 내린 거야. 근데 그 안에 법인카드로 있고 자기 현찰당 90만 원 정도 들어있고 뭐 개인 신용카드들이 들어있었다. 호텔에서 찾아내라. 난 너네 고객이다. 로비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그 택시를 좀 잡아달라. 네. 그 택시를 잡을 방법이 없는 거야. 남바도 모르는 거야. CCTV 저쪽 다 돌렸는데 CCTV가 디지털이 아니라서 남바가 잘 안 보이는 거야. 잘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난리 났어요. 호텔에서 책임져. 지금도요? 지금 투숙하고 있어. 어제 새벽에 어제 저녁 때 벌어진. 근데 이런 것을 갖고 나오면서 호텔을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을? 일단 1차적으로는 자기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겠고 2차적으로는 그 회사와 우리가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너네 호텔 안 쓰겠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또 3차적으로는 언론에 이상한 이 팩트는 지우고 딴 얘기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블랙 컨슈머는 굉장히 그 혹독하게 당한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네. 우리가 한 번 더 연구를 할 테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주된 내용은 사실 예약 부분이 사실 제일 컸고요. 저희가 뭐 판매가나 이런 부분은 지금 롯데 기부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수수료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공유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러면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수수료 네. 그러니까 저희 우리가- 비용만큼만, 네, 비용만큼만 이제 정률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적립? 정률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이 네. 예를 들어서 뭐 26만 원, 우리가 26만 원 하나? 예. 26만 원이다 그러면 26만 원이 절로 이제 홈쇼핑센터를 가면 네. 그 홈쇼핑에서 이제 수수료가 10%? 15% 정도 나와. 그러면은 7.5%씩 나눠서 내자. 요 얘기잖아.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해드리는 가격과 이제 지금 판매하는 가격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하면 지금 호텔 가격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만약에 거기서는 이제 간단한 얘기 꺼내. 네. 이제 단품으로도 팔고 네. 간호다 단품으로도 팔고 이제 믹싱된 네. 패키지 상품도 팔고 네, 다 그러니까 두 저희- 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호텔 가격이 드러난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상품을 30만 원에 팔고 만약에 저희가 10만 원에 공급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20만 원에 대한 15%를 김포에서 지불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10만 원에 대한 15%를 저희가 지불을 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상품 네. 속에 네, 상품 들어있는 속에. 각각의 가격을 네, 거기에 그렇게 대해서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네. 아 네. 그거는 좀 얘기가 그렇다. 그래요? 그건 얘기가 좀 그런가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냐면은 내 물건에 대한 매출은 내가 내고 네, 너 물건에 맞습니다. 대한 매출은 너가 내라 이 개념이잖아. 정확하게 체격이 진짜 세다. 유사장님이 이렇게 이뻐해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 제 생각인 걸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네. 지금 이제 이유 인증은 이거예요. 우리의 가격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간호대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팔 때는 우리의 가격은 유지를 시키면서 제휴되어 있는 상품을 저렴하게 가지고 와서 붙이는 네. 그런 개념인 거고 또 간호대 입장에서는 간호다가 주니까 호텔 거를 저렴하게 사입을 해서 갖다 붙인 개념이다 네. 라고 해서 바깥으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고객은 이 가격이 얼마에 사입이 됐는지 또 여기서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얼마를 더 부과를 시켰는지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패키지가 가격을 숨기는 내용이거든. 근데 그런 차원인데 일단 판매된 가격을 가지고 이제 버기만 하면 딱 팔았다. 근데 우리 상품하고 제휴가 되는 상품을 판다. 네. 그럼 이 속에 가격의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따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버기를 얼마의 비중으로 놀래? 호텔을 얼마의 비중으로 놀래? 그러면 그게 나눠질까? 애초부터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가 아니라 협의를 하려고 서로가 한 이거는 거죠. 윈윈이라는 어떤 개념으로만 간다라고 보고 네. 여기 이 가격이 판매가가 예를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 30만 원에 대해서 뭐 서로 예를 들어서 뭐 15%면 7.5% 7.5% 나눈다의 개념으로 가는 거는 일단 뭐 수용은 할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격이 내 거를 얼마로 책정해서 내가 낼 거니? 라고 하는 개념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간다 손 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게 호텔이 결과적으로 쌀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거기 30만 원이면 호텔이 10만 원의 개념이고 간호다가 20만 원의 개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간호다를 그 가격에 팔잖아. 단품으로 팔 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반반으로. 그 지금 내용이 네. 우리가 호텔 숙박권을 구입해서 네. 우리가 구입해서 간호다하고 믹싱해서 파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지금 기획되어 있는 롯데호텔에서 하는 그 효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매 대행을 해주는 개념인가요? 지금 개념은 만든다는 거였잖아. 네. 호텔을 가져와서. 그러면 근데 만들라니까 결국에는 호텔 방하고 간호다 베개하고 조인트잖아요. 그러면 우리 만들어진 거를 가져가나 거기서 만드나 상품은 똑같은 상품이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 거기에 더 옵션 붙어 있나? 두 개, 베개 두 개짜리도 하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추가 판매도 그냥 그거 이외에 다른 옵션 없지. 예. 뭐 시나마 붙어 있던 이런 거 없지. 예. 그러면 딸랑 그거란 말이에요. 딸랑 그거라면은 고객 입장에서 저게 베개가 얼마야? 저게 호텔은 얼마일까? 아니면 베개를 사니까 베개 회사가 주가 돼서 광고를 하는 거니까 베개 회사가 이 상품을 만든 거겠지. 그러면 내 베개를 팔기 위해서 저 호텔을 싸게 갖고 와서 아니면은 뭐 적정한 가격에 사왔는데 자기네가 마케팅 비용으로 1.5분 손해를 안고 이만큼의 가격에 샀는데 요만큼의 가격만 손님한테 청구를 한다.
요 개념으로 상품을 만들 거란 말이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26만 원 중에 26만 원 별도잖아요. 26만 원 별도 중에 9만 원 별도가 가누다고 그리고 17만 원 별도가 17만 맞죠? 17만 원 별도가 객실이거든요. 그러니까 15%의 수수료를 준다고 가정하면 그 비율이 있겠죠? 네. 9만 원 대 17만 원이면 약 한 38%, 39%뭐 이 정도가 이제 가누다에서 내는 수수료고 또 나머지 4, 5%가 롯데호텔에서 내는 수수료. 지금 최경희들이 생각은 그렇게 한 거죠. 지금 개념은 그렇게 되면 호텔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예. 26만 원 중에서 예. 호텔의 객실 가격을 이만큼 차지하고 가누다가 이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 상품도 얘 객실만 내 상품 올리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여기에 녹여서 이게 이만큼 싸지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우리가 사온 거죠. 저렴하게. 얘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마케팅의 목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거를 팔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였던 거예요. 자, 가누다 입장에서는 똑같이 26만 원 손님한테 노출이 돼요. 자, 판매 주 품목이 가누다예요. 네. 그렇지? 여기 호텔은 마케팅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가누다 입장에서 파는 상품은 가누다의 가격이 비싸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높겠지. 이렇게 되지. 얘보다. 우리는 호텔이 크죠. 이 개념으로 봐야지. 너네가 이렇게 파니까 요거에 대한 세금만 우리가 낼게. 요거를 우리가 대행해서 여기다가 몰에다 팔아줄게. 그러면 이제 사장님 입장은 그거 네. 같아. 그렇게, 이 몰에다 여기 팔아줄게. 네, 그렇게 말씀을 응. 하시면 응. 그러면 이제 객실을 우리가 받아오는 가격에 대한 가격 협상을 또 그게 또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야. 요거를 가져가서 얼마에 하느냐. 그러면은 같은 개념으로 뭐냐면 지금 말한 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야. 호텔을 우리하고 이제 가격 교섭을 해요. 가격 교섭을 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기 15만 원 들어가 있냐? 17만 원. 17만 들어가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문 한 15만 원 줄 거 아니에요. 15만 원 뭐 네트에 만약에 줬다. 그럼 이 돈은 프로테이지고 뭐고가 없이 이거는 그냥 사가는 건 거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그냥 사온 거잖아요. 그렇게 사와서 이 전체에 대한 세금을 가누다가 내는 거예요. 그 개념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이득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반반 나눠준다는 게 이득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반반이 그게 훨씬 네, 이득이 된다고. 훨씬 이득이 되는데 제 생각은 뭐였냐면요. 그냥 지금 이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네. 이 구조를 가지고 왔어. 네. 가지고 와서 가누다가 요만큼이고 가누다가 요만큼이고 네. 호텔이 이만큼이다. 네. 요 구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누다가 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간단한 개념이 이래요. 이 상품을 내가 얼마에 가져갈래? 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거로 생각하든지 이 제품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내가 판매를 하면 내 채널로 가져간다. 그거는 두 가지 목적. 유사장님 말씀 잘하셨네. 이거를 대행 판매를 하겠는 거니 아니면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상품을 만들 거니 네. 이 두 가지 개념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대행 판매면 프로테이지를 지금 말한 대로 가도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만드는 상품이다 라는 개념으로 끌고 가게 되면 요 개념이나 요거를 그냥 가져가도 이 상품을 우리가 그냥 써도 되니 이 개념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개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커미션 부분이 일단 없는 거지. 우리가 이 상품을 그대로 넘겨주는 꼴이 되면 이 상품을 우리가 얼마에 줄게 상품권의 개념으로 주는 거지. 그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공동 판매가 되는 거잖아. 네. 지금 개념은. 네. 엄밀하게 따지면 가누다가 우리 판매 채널 우리 자신 있어. 우리가 팔아줄게. 그러면 나한테 수수료를 얼마를 줘? 아니면 나한테 싸게 줘.
그러면 너네가 26만 원에 파니까 26만 원에서 우리 좀 싸게 줘. 내지는 여기에 커미션을 뭐 15% 줘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품 그대로 가져가서 파는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가 팔아도 난 이게 정말 필요해. 이런 상황일 때 이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선은 지금 호텔 객실에다가 가누다라는 상품을 끼워서 하려고 했던 기획 자체는 굉장히 기발한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고 기발한 것 같은데 그걸 만들어서 나름대로 롯데호텔 채널 가지고 있는 채널에서 이제 판매를 하실 거잖아요. 하고 있어요. 하시는데 최경희 대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최경희 대리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정규몰, 종합몰에서 MD들하고 어떤 마케팅 협조를 하고 해서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패키지를 우리 최경희 대리 채널에서 판매해도 충분히 가치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아니면 좀 한번 테스트하고 팔아볼 수 있겠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이제 구성되어 있는 요거를 갖다가 채널에 한번 올려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이 있는 거고, 이왕 테스트하는데 조금 모양을 좀 더 갖춰서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좋아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내가 오케이를 했잖아요. 취지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는데 이제 수수료를 어떻게 가느냐, 금액 설정을 어떻게 해서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첫 번째 제안했던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뭐 한 70%에서 30% 원래 가격 안으로 하면은 이거를 그냥 5대5로 갑시다. 난 이거를 제안을 하는 거고. 네. 저는 충분히 협의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제안만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내가 유 소장님이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네. 이거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17대1로 이겼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면.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저희가 정산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몰에서는. 그래서 정산을 받아서 저는 똑같은 이 구조로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금액을 만약에 17만 원이면 17만 원을 이제 드릴 생각이고 수수료를 제외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개념이었고 만약에 충주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그냥 상품권을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전혀 얘기예요. 관계없어요. 그럼 난 그 얘기야. 근데 저는 그냥 정산을 해서 나눌 생각을 한 거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저희한테 힌트 스포권을 좀 더 저렴하게 잘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이제는 네. 개념은 이제 이거지. 네.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26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26만 원이 우리한테 입금이 돼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해서 그럼 여기 우리 거죠. 호텔 방에 대한 개념만 우리한테 비용 입금을 그렇죠.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뭐 세금을 얼마를 낸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가는 개념이고 네. 이걸 묶어서 파는 개념은 간호대 책임과 의무예요.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상품 우리가 구매 방법으로 숙박권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네. 뭐 50장에 50장, 100장에 100장, 네. 뭐 1000장에 1000장 그래서 그걸 끊어줘. 그럼 그걸 그냥 사가는 개념이 되는 거라고. 그게 사실 더 깔끔해요. 그게 더 깔끔하긴 네, 해요. 깔끔하긴 해요. 네. 그럼 그렇게 처리하는 게 그게 훨씬 좋을 낫지. 것 같아요. 나중에 정산 사실 문제에서 정산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홈쇼핑하고 네. 홈쇼핑과의 정산 관계도 굉장히 네. 복잡한 데다가 거기서 또 받아와서 프로테이지 또 나눠가지고 빼준다는 게 만만치가 않을 거라고. 네, 만만치가 않아요. 우선 이게 네. 이제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되잖아요. 과연 네. 과연 몇 장이 팔릴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대량으로 사올 수는 없는 거고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님. 소량으로 해야 되고, 소량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렇죠. 발행돼서 왔을 때도 응. 유효 기간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응. 네.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가면 네. 유효 기간이 자꾸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판매되는 사실 시점에서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걸로 사실 해야지 되거든요. 이걸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저 방송이 나갔어. 그럼 방송이 나가면 방송에는 온라인몰에서 판매가 되는 거죠. 온라인이요? 방송에서는요? 네. 그럼 온라인몰에서 네. 그러면 손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러면 발송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저희는 하루죠. 하루지. 네. 그럼 이 상품권이 아예 우리 숙박권이 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네. 가 있어서 이 같이 그냥 바로 주문 받자마자 싸서 바로 보내는 거네. 네. 아니면은 사실 음. 상품권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롯데에서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정보를 드리면은 바로 등기 발송 해주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날짜로 해서 등기 발송 가능하잖아요. 아닌가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거는 무리가 있나요? 왜냐면 판매처가 우리가 아니잖아.
판매처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대행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쪽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네. 책임 주체가 애매해지고 음. 고객이 어느 쪽으로 항의를 할 것 같아요? 그때 좀 아니 양쪽 다 양쪽.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장난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판매 주체가 판매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조자니까 네. 제공자니까 제공자가 손님하고 다이렉트로 붙기는 이제 네. 나중에 이 사후 처리할 때 우리 같이 붙어주면 되고 네. 판매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고 의무를 갖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일정 부분 주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권이 어느 정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또 발행 바로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바로 던져주면은 그렇게 하면은 네.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도 이런 적이 없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우리는 이 자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100장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반납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수표를 100장을 준 거야. 그냥 그렇게 딱 끝나는 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처음에 테스트이기 때문에 테스트는 띄워서 광고에서 판매를 시작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롯데호텔의 시티에 지금 상품이 있잖아요. 가노다 상품이 있잖아요. 호텔 상품권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 갖고 있어요. 그건 만들어요. 그때 만들어요.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로 만들 때 발행 즉시 유가증권의 형태를 바로 띄니까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직접 발송을 해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주면 어려워. 호텔에서 발송을 하면 안 된다는 안 거죠. 된다고. 아, 그래요? 이렇게 되면 판매자가 저희로 오인이 되기 때문에 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귀책 사유가 생길 때 우리가 발송을 하면 예, 문제가 되죠. 좀 생기고요. 발송을 하는데 발송자는 T&I로 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럼 대행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그 상품권 자체에 일단 유효 기간을 적지 만약에 않으시면 아니 유효기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때마다 모든 호텔에 그 숙박 그 유가증권의 개념은 3개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인 거를 내가 이제 어차피 온라인에서 뭐 얼마나 팔 거야, 뭐 몇 달을 팔 거야. 그냥 상시 연중? 아니요, 저 그 타이밍에 뭐 네. 이벤트 기간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아니, 걸려? 한 그게 달이에요? 지금 생각은 이게 이 패키지가 먹힌다 싶으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좀 확대할 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뭐 한 달이에요? 일주일? 아니 한 달 정도는 가야죠. 그럼 한 달 가면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전체 목표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 그럼 거기에는 목표가 있는데 이제 뭐 이 패키지로 된 거는 내가 산 금액에서 얼마만 몇만 원만 더 붙인 걸 살 수 있다는 개념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간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50개만 먼저 해보자. 거기만 났을 때 몇 개가 팔리면 거기 몇 프로 정도 이걸 살 거야라는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네. 그러면 그 측정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 정도 한 달 전체에 대해서 뭐 100개를 팔 수 있다. 그러면은 뭐 30% 정도면 한 30개만 가져가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3개월을 끊어주지 않고 유효기간은 6개월을 끊어줄게. 네. 이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가격이 더 오르고 막 이런 이 가격 교섭할 때 이런 조건을 갖고 우리가 하거든. 네,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뭐 한 예를 들어서 4, 5일 남겨놓고 우리한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남은 게 한 10개밖에 안 남았다. 급히 좀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그냥 막 끊는 게 아니에요. 이게는 세무사하고 연결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경에 품위를 해서 올리고 재경에서 거쳐서 결제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번호를 실업 번호 주면 우리가 내부 결제를 해서 상품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리는데 2박 3일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적인 거는 내가 사후 결제를 하더라도 넘기보니까 하루 한 이틀이면 되지. 그러면 하루가 줄잖아. 4개 빠지니까. 그러면 그걸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근데 나중에 가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요 과정은 괜찮아. 끝날 쯤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간호다 측이 재고가 남았다. 예. 네. 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재고가 남는 문제밖에 안 생기네. 그렇죠. 우리가 계속 넘겨주는 거니까. 네, 유효 기간이 짧게 남은. 아니, 유효기간이 짧게 남을 수는 없지. 네. 한 달이라며. 네. 내가 6개월을 6개월. 줬는데 얘가 5개월 남았다고 해서 싸움이 난다. 이거는 그쵸. 말이 안 되는 네. 거야. 저 어차피 저는 3개월 정도로 명시는 할 거니까요. 3개월로. 네. 그래서 이 재고가 남으실 때 재고 처리 방법이. 이 관계는 네. 이제 얼마나 남을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 그렇죠. 우리는 발행을 하면 간단히 이거예요. 본세상 우리도 사원과나 마찬가지.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개념이 생겨서 요때 숫자 관리는 좀 철저하게 잘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니까 3주 정도 됐을 때 주 단위의 판매 수량 정도가 있을 테고 그 수요가 그대로 패턴대로 갈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왕창 집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한정 판매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뭐 생각하고 있는- 끊고 간다든지 그런 네. 어떤 제재 방법을 하나를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고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두세 개 남았다. 그러면 뭐 요사장님이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하룻밤 자고 와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야. 멋있으시다. 사실 유사장님 멋있는 분이셔. 뭐좀 더 구매해서 줘야죠. 어떻게 재고를 주게? 그렇지. 우린 재고도 좋아. 그거는 제가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한정 판매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또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무작정 마구잡이 이게 어떤 타임세일이라고 네. 한다는 개념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정리를 한다라는 네.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거꾸로 이걸 보고 호텔에 대한 레이트, 이 밸류가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5만 원만 더 주면 돼, 6만 원만 더 주면 돼. 이런 개념의 손님이 이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 쪽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그런 손님들이 거꾸로 와서 컴플레인을 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는 이제 줄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은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호텔이기 때문에. 간호다 문제 생기면 솔직히 이제 다 이렇게 해주긴 했지만 나몰라를 해도 손님 방법이 없다고. 근데 호텔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써버리면 우리는 대책이 없어. 대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엄청 하는데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 많이 간호사는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보면